현재 시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오른다고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죠. 요즘 시장이 하루 올랐다가 또다시 뺐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현재 가는 종목을 그럼 우리도 정리해야 되는 건지, 더 봐도 괜찮은지, 떨어지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실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정민 팀장님과 금요일을 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기, 전선 붙은 종목도 오늘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뭔가 또 테마가 붙었나고 봤더니요. 삼성의 수혜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투자하면은 수배주들이 오른다. 이 수배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기 전선주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수배주들 자체가 어떤 수배당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의미 때문에 작가님이랑 다시 한번 좀 대화를 했었었는데요. 네, 수전 배전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발생된 이유를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알고 계셔야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방한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방한 기간 동안에 이제 21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그 재계 그 4대 기업들 총수를 만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수들을 만난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광명전기가 오늘 이제 오전에 한 10시 30분쯤이었죠.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10일에 이제 동사가 발표하기로는 SJ홀딩스와 평택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되어서 한 71억 정도 되는 그 체결 공시를 올렸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 워낙 지금 현재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큰 그 공장 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평택에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서 엮여 있다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아마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실체가 좀 불명확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선 테마주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실제로 광명전기는 삼성전자와도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21년도에 그 평택 라인에 수배 전반 공급 계약을 한 12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물량으로 좀 체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전, 배전 그래서 수배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전은 이제 전기를 받는 걸 말하고요. 배전은 전기를 나누거나 수용자까지 전로를 구성해서 공급 선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기가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게 수전, 배전이구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럼 이로 인해서 오늘장은 수배주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엔 대한전선을 또 다뤄본 적이 있었고 오늘은 광명전기, 일진전기 이렇게 많이 네네. 오르는데 이 회사들이 실적이 정말 탄탄하게 잘 나오는 회사입니까? 네. 그 외에 추가 모멘텀이라던가 이번 네. 모멘텀 믿어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광명전기라는 종목 자체가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시청자 그래요?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테마에 엮인 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수력 원자력에 그 전동기 제어판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자력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동사 주식이 오르는 모습을 항상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곧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폭염 관련주에도 엮여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에 폭염주의보가 이제 내려졌다고 해서 동사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서울 쪽에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은 동사 주식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남북 경협주로도 동사가 좀 엮였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 남북 사이에 이제 그 좀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서 기대감이 올라가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북한이 전력난을 항상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전력을 좀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이제 송전탑을 좀 건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동사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그럼 동사의 그럼 이제 그 재무제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는 1,371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이나믹하게 이제 빠르게 오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꾸준하게 흘러가지만 이제 워낙 종목 자체가 끼가 많아서 겹테마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캔디님은요, 광명은 테마주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그와 달리 현재 지금 이 주식을 네. 갖고 계신 보유자분들도 저희 네네. 시청자분 중에 계신데 광명전기 끼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모멘텀도 많은데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적중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쵸. 네. 광명전기에 대한 한 줄 평 그리고 가격 전략 쭉 들어볼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일정 매매가 편안하다. 이렇게 좀 일정 말씀을 매매?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매매? 예,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20일부터 이제 2일 사이에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그럼 미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뜨겁게 반응할 때 매수하기보다는 어차피 눌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럴 때를 노려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또 하나 답변을 좀 드리자라면은 너무 테마주처럼 보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시간대죠. 근데 이 시간대에도 내가 증시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라면은 저는 테마주 매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전 가격은 3,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3,750원 직전 고점이죠. 네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8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750원, 손절가 2,800원.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이요. 직장인 네. 분들도 몰래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그쵸. 작게 네, 켜놓고 맞습니다. 이어폰 한쪽만 꽂고 보시거나 아니면 그쵸. 입모양만 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방송인데요. 광명전기와 같은 이런 테마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어떻겠느냐. 이 종목은 일정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차세대 D램입니다. DDR5 저희가 앞서 현덕이 덕분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인텔의 차세대 D램 DDR5가 도대체 무엇인지, 뭐가 변하는 건지, DDR5의 특징은 무엇인지 네. 우리 옛날에 테마과의 시간처럼 그쵸. 좀 공부 가르쳐 주세요. 네. 테마갈 시간 대비해서는 살짝 좀 얕게 대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인텔에서 DDR5를 이제 그 지원하는 서버용 CPU를 이번에 좀 발표를 하면서 오늘과 같이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DR5가 DDR4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성능 개선, 그 스피드에 대한 성능 개선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력 소모량이 기존 대비해서는 10% 이상 이제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가정용 PC보다는 이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서버용 시장에서 이제 좀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죠. 이 업체들이 그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온도, 기온을 이제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밑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눈이 많이 쌓이는 그런 이제 공간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기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돈이 덜 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미리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그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이번에 그런 서버용 CPU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업체들이 워낙 선호하는 이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는 30% 이상 이제 좀 증가하지 않을까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인텔에서도 본격 양산 시기를 내년 2분기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인텔 뉴스가 나온 날 제가 방송했을 때였는데 그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 특히나 기판 쪽도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증권가에서는 TLB, 신텍, 아비코전자라는 그 종목명을 딱 거론을 했어요. 네네. 이 회사들이 왜 수혜주로 꼽히는 건지 이 DDR5 양산 그럼 뭘 하는 회사를 접근해야 될지 네네. 말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 종목이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아비코 전자인데요.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DDR5에만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파워 인덕터라는 이제 부속품이 DDR5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항상 그 테마가 항상 있죠. 뭐냐면 없다가 새로 생긴다던가 또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항상 주목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TLB 같은 경우에는 PCB를 주로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그중에서도 서버용 D램 기판을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그 D램 매출이 5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패키지 기판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쇼티지 이슈로 지금까지도 계속 주가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급등은 했지만 보유자분들의 영역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노려서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여쭤볼게요. 저희 시청자분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아비코 전자 PL 50배 맞나요?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준 아닌지 수급으로만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심텍과 TLB의 경우에는 한 20배 네, 정도인데 아비코 전자가 49배, 50배 이렇게 좀 높은 상황이에요. 네네네.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비코 전자에 대한 의견은요? 네, 일단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줄 평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PER로만 설명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실적만으로도 설명하기 힘들죠. 그때그때 시장이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민하게 반응을 해서 같이 매매를 해줘야지만 내 계좌 그리고 내 예수금이 불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DDR5가 결국에 업체들에게 보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단타 위주라기보다는 스윙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파워 인덕터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종목과 관련되어서 메모를 해두시고 관련된 종목이 눌릴 때 점점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는 매수형 가격은 1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7,000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보다는 살짝 낮았을 때 방향성을 보고 들어가 보자.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다들 반등하는데 셀트리온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네. 더 낮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각 증권사들에서 이제 리포트가 새로 나왔죠. 리포트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좀 많이 내렸는데요. 특히나 그 20만 원대 대부분 다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1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19만 8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이제 하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겠죠. 매출은 5,50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42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20% 정도 증가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이 31.5%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뜯어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는 참 이슈는 많았지만 돈을 못 벌었고요. 그쵸, 네. 그냥 원래 잘하던 바이오시밀러로 그래도 돈을 벌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 기존에 잘하던 거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계속 몸집을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을까요? 네, 저는 결국 그게 셀트리온의 그 반등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하락한 데 이유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마진 자체가 낮은 램시마와 진단키트의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0% 정도였다라면은 전체 매출에서 이번에 발표된 걸 뜯어봤더니 49%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단가를 많이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그에 맞춰서 같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금액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주가도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투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23.9% 하락한 수치인데요. 근데 미국 시장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가를 낮춘 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HLB그룹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뜨겁게 네. 움직이면서 사실 급등 상위 종목의 제약바이오들이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셀트리온의 실적 때문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희 캔디님이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 사도 됩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젠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뜨거운 종목에서 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좀 쉬고 오면서 가장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주가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항상 불편했던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치 투자가 정답인 듯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듣기에는 좋지만 내 계좌를 불리는 데는 한 번도 도움이 되는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매매 방식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 파란색이 가득한 이제 내 계좌를 떠안게 되셨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매매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봤을 때 한 번도 5종목 이상 넘으신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5억 이하의 예수금이라면은 5종목을 넘기지 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역배열일 때는 들어가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결국에 주가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수금이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갈 때쯤이면 알아서 시장에서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들은 좀 멀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형주의 경우에는 역배열에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정민 팀장님하고 방송한 지 한 3, 4년 됐나요? 되게 오랜 시간이 그렇죠.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종목은 5개가 넘어간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제가 팀장님의 그 전략에 맞게 수정되는 그날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안할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상황실 함께 해봤고요. 이정민 팀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